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저희 2024년도 네. 미디어의 어떤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네네. 이번 시간에는 뭐 이거 전망으로 내놔도 될지 모르겠지만 2025년에 대한 게리와 앤디의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기대치를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예전처럼 이렇게 큰 흐름, 뭐 이렇게 딱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저희가 늘 강조하듯이 디지털 마케터로서 저희가 미리 좀 짚어보고 생각해봐야 돼. 그런 시사점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우선 저희가 2023년도 리뷰 때 미디어적인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뭐 대부분 이제 올해 내년 넘어가는 변화도 연속될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물 밑에서 아주 조용히 샤부작샤부작이죠. 샤부작샤부작 이런 변화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소셜 미디어고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뭐 포털 미디어 뭐 구글 다 포함해서 그대로 성장할 건데 저는 2025년도에 기대가 되는 거 딱 하나 꼽으라면은 CTV, 커넥티드 TV가 저는 일단은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TV란 개념 정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워낙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LG TV 이런 것도 커넥티드 TV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삼성에서 한 삼성은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딱 유저가 아니라서. 그 스마트 TV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이랑은 좀 해외랑은 다르죠. 해외는 이 커넥티드 TV라고 하는 이 셋업박스, 인터넷에 연결된 TV, 인터넷 연결로 TV를 보는 이 미디어 폼 안에 광고가 나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스마트 TV라든지 뭐 셋업박스, TV 스틱, 저희 뭐 구글 크롬 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 TV 포함된 어떤 TV 환경에 노출되는 약간 디지털 광고를 CT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나오는. 근데 기존에 보면은 이런 뭐 BTV라든지 LG라든지 IPTV들이요. 뭐 올레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그 셋업박스는 기존 공중파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슬롯이 그렇죠. 채널이 할당돼 있는 거죠. 근데 그 공중파 방송의 광고를 보게 되는데 CTV는 각 그런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OTT죠. 그 미국에서 보면 옛날부터 뭐 파라마운트라든지 뭐 이런 그 넷플릭스 이런 채널들에서 나오는 드라마의 중간에 나오는 광고들. 그 최근에 뭐 그 런칭했던 티빙,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제 티빙이 이제 광고형 상품을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2024년도에 사실 CTV의 어떠한 뭐 뭔가 좀 시작은 넷플릭스였지만 이 시장의 문을 확 열어준 거는 저는 티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상은 이제 내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아직은 그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주목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새로운 TV 광고. 그러니까 사실 광고인들은 인벤토리가 증가해야 되니까 고객한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있냐 없냐. 근데 CTV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처럼 뭔가 뭐 시청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바뀌는 공중파 TV가 아니라 디지털이잖아요. 컨텐츠에 결합되는 그렇죠. 거죠. 컨텐츠에 결합되고 다음에 그 어떻게 뭐라고 할까 얼마 돈이 있어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광고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처럼 바잉할 수 있다. 프로그래매틱 바잉이 가능하다. 그것도 이제 그러면은 구자수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구자수도 롤링 필요한데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TV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린 거죠. TV로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중소기업한테 더 기회가 열리는 거고. 어떤 형태가 될지 좀 지금은 약간 저도 상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의 앞뒤 또는 중간 광고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방식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광고의 구자는 이제 공중파에 송출하는 그런 결합형이 아니라 요 광고는 별도의 슬롯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CDP,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터 광고 플랫폼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구자 바잉을 하면은 그 계정에 맞게 저희가 노출 빈도라든가 프로그램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한 결과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티빙의 실적. 티빙의 2024년도 실적이
그쵸. 아마 이 CTV에 대한 관망의 첫 번째 걸러가 될 거고. 구독료만으로는 이제 네. 한계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넷플릭스가 2024년도에 오징어 게임 2 오픈 전에 네이버하고 뭐 손잡은 데 이유가 있겠죠. 네이버와 손잡고 또 이번에 또 대대적인 또 브랜드들과의 협업. 그렇죠. 이게 콘텐츠가 사실 오늘 라이브가 됐는데 이 이후에 맞아요. 어떠한 결과 지표로 나오냐에 따라 정말 CTV로 올리는 관심과 그다음에 그런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번 이 결과 그 두 OTT의 결과에 따라 아마 가장 2025년도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지면? 어떤 공간이 네.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광고면이 열린다 그러면 사실 그 이제 한 개 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홈쇼핑들 있잖아요. 네. 홈쇼핑들이 모바일 쇼핑몰, 커머스 라이브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공간이 열린다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광고 영역에 홈쇼핑 채널이 이렇게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결합이 되면 이게 단순히 광고 영역만이 아니라 커머스와 광고가 또 결합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OTT 제작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OTT 드라마에 PPL이 들어간 브랜드가 그 드라마에 바잉을 하는 기회도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컨텐츠 부분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부분까지 굉장히 확장이 되는데 뭐 올해도 보면은 뭐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 한 14% 정도 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외부 DSP 오픈 이 뭐 자체 플랫폼 개발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티빙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TV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앱으로 또 추가를 하고 경매용 광고 도입한다는 건 정말 좀 획기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몰로코하고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 확실하게는 알지 못해서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걸로는 몰로코와 협업해서 경매용 광고를 좀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25년에는 이게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어떤 유형의 상품들이 나올지, 이제 어떤 크리에이티브들이 또 이제 여기에 맞춰서 등장하게 될지, 아마 뭐 초기에는 이제 기존 형태들이 그냥 이렇게 그 형식만 바꿔서 맞아요. 틀려지는 경우가 많겠는데 중반쯤 지나면은 이제 요런 어떤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매체적 특성을 살려서 PPL 상품과 광고 상품을 동시에 바잉하는 이런 형태의 미디어 전략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제가 앞서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스포티파이에서 경험한 광고를 본다면 이 커넥 TV가 모바일과 결합해서 약간 인터랙션 기능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좀 전에 왜 OTT들이 이렇게 광고 구독형 멤버십 뭐 이런 것도 내놨었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거기에 광고가 이렇게 삽입되는 컨텐츠에 거기도 앞뒤로 붙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멤버십과 이런 커넥티드 TV는 분명히 이제 어떤 컨텐츠 유통이나 광고 유통의 생태계는 다를 것 같긴 한데 소비자가 경험하는 건 되게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공중파 TV를 보다가 그 티빙의 광고 상품 TV를 보면 굉장히 쾌적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공중파 TV가 광고가 진짜 많이 나와요, 지금. 요새 많죠, 진짜. 인기 프로그램은 중간 광고가 한 3번씩 하고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굉장히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티빙을 봤을 때 좀 만족하는 부분은 굉장히 퀄리티 높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자체가? 네. 굉장히 선별하고 고관여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뭐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더 퀄리티가 좋다. 달라요? 네. 그럼 기존에 이제 공중파에 나가는 광고랑 소재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공중파는 좀 뭐라고 할까, 돈 내면 들어가면 되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앞에 막 이런 광고 막 그냥 돈만 바잉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뭐 보험 광고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시작하기 전에 한 2개 보고 시작하고 중간 광고 한 2개 정도 보고 끝에 보고 약간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광고가 뭔가 저는 처음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TV도 중간 광고 나오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반대로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TV 광고는 정말 피곤해요. 피곤한데 오히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 더
그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게 방해가 되진 않았다라고 느꼈어요. 특히 제가 지금 한 6개월 넘게 봤는데 꽤 만족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냥 이것도 컨텐츠로 느껴져요. 그렇다 보니까 네. 아마 브랜드들은 그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CTV를 TV 광고와 똑같이 할 거냐? 크리에이티브에 좀 차이가 크리에이티브와 필요하겠네요. 메시지 컨텐츠를 똑같이 갈 거냐? 그 고민을 한번 해봐주지 않을까. 네. 재밌네요. 네. 결국은 그러면 이런 게 워낙 큰 이제 디스플레이 플랫폼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얘를 우선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과 네. 그 가변적인 것들이 좀 열려 있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궁금한 게 티빙하고 웨이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한다는 얘기는 뭐 통합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나는 것 같네요. 뭐 SBS가 넷플릭스랑 최근에 손잡았다는 아니 소식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이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는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만 빼고 가게 되네. 근데 티빙은 확실히 뭐 MAU도 늘고 네. 뭐 수익성도 많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예전에는 넷플릭스랑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뭐 아직도 좀 차이는 있지만 격차를 많이 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웨이브가 최근에 저도 좀 느낀 건데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 있는 광고가 아니라 웨이브 전용 진짜요? 광고가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쾌한 광고 처음 봤어요. 지겨워요. TV 광고 그대로 트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광고를 반복해서 보여줘요. 아, 이거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요? 똑같은 광고 3번 연속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콘텐츠를 보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예, 이거는 저도 그래서 이거 보다가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봐서 아, 웨이브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시 그 공중파 사업자들의 플랫폼이라 그럴 수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기에 드네요. 미디어 바잉하신 분들은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5년은 그런 어떤 기존의 이제 TV 레거시 미디어들과 네. 이제 이 OT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관계가 좀 이렇게 역전되는 어떤 확연히 그런 이제 역전 관계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2025년도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러우시네. 네. 일단 IPTV 가입자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네네. 특히 뭐 KT가 뭐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뭐 직전 반기 대비 뭐 4만 명 이상 감소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OTT에서도 이미 생방송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다시 보기들을 다 거기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층 기반으로 IPTV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TV 미디어라는 게 어떤 이 유통력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러면 영향력이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작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에 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이제 과거의 모습이라면 이제 넷플릭스의 등장과 함께 바뀐 게 이 부분이죠.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고 공급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이 권력이 급격히 이동하는 것들을 저희가 몇 년 사이에 이제 지켜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이나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화제가 됐던 그런 이야기들 밥 먹으면서 어떤 뭐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OTT 프로그램들 뭐 무빙이 어땠다, 뭐 오징어 게임이 어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말씀 주신 커넥티드 TV라든가 새로운 광고 상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결합이 되고 다른 이제 뭐 포털 사업자들이라든가 커머스 사업자들과 제휴 협력이 확장이 되면 이 관계들은 이제 확고하게 종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한번 여쭤보게 된 겁니다. 특히 2024년도는 넷플릭스가 또 성공한 게 또 있잖아요. 흑백요리사. 그렇죠. 흑백요리사 사실 한국에서만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글로벌로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정말 그렇게까지 화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은 저도 좀 없었어요. 의외였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도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콜라보를 하고 광고를 새로운 하고, 프로그램이 또 이어지고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만든 예능에 대한 검증이 지금 하나씩 끝났고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 2로 다시 한 번 더 대작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지만 이게 하나씩 점유해가고 성공할수록 OTT의 힘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 예능 부분이 완성이 됨으로써 이제 OTT가 뉴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컨텐츠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과 유통에 있어서 확실한 우위를 점유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커넥티드 TV로 광고 생태계를 끌어안게 되면 네. 이제 이 자본의 움직임이라는 것들은 네.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탄이 이제 내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매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영역의 그런 전략들이 뭔가 좀 더 이 디지털 미디어와 같은 문법들이 네. 작동하는 그런 현상들을 목도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최근에 그런 되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뭐 소비의 빙하 시대가 왔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정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OTT도 보면 뭐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 여러 개를 구독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에서도 뭐 통합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결합해서.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 광고가 뭔가 시청 환경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된다라면은 전 당연히 그 요금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드라마나 뭐 예능이라든가 뭐 교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방송국에서 편성을 네. 하고 제작이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분업화하면서 외주화가 이루어졌다면 거꾸로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이제 OTT를 통한 유통이 확보되면서 전에는 이제 무슨 오리지널이라는 개념들이 있어서 이제 각 앱의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그 사용자를 락인하기 위한 전략들이 이제 경쟁이 벌어졌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유통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보고, 뭐 애플에서도 보고, 네, 넷플릭스에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어떤 그런 OTT 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이동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네. 결국은 이제 광고도 그 컨텐츠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인 거고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미디어 회사들이라는 개념이 사실 좀 이제 퀘션 마크가 남게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 중앙일보 중앙 미디어 그룹이죠. 네. 미디어 그룹이 어쩌면은 이제 비전에 있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컨텐츠 크리에이션, 크리에이션, 네. 컨텐트 제작사로서의 어떤 비전을 선언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것과 유통을 한다라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구분되는 예전에 이게 분업화된 생태계였다면 네. 이제는 하나로 어떻게 보면 결합형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단순히 이제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K 콘텐츠라고 하는 거에 글로벌화 이런 형태로 본다면 좀 더 이제 자본의 집중이라든가 네. 어떤 생태계의 좀 질서 개편 이런 것들도 내년에는 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왜냐하면 SLL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특히 뭐 드라마 제작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JTBC 네. 포함해서 지금 예능 프로그램도 인기 많은 거 많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한 건 이들이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저희 그런 잡지, 네. 매거진 쪽에서도 굉장히 다른 그렇죠. 행보를 보였죠. 최근에 아이즈 매거진을 인수하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매거진 쪽. 그렇죠. 대한 매거진의 강화. 디지털화.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그 편집장이 나와서 한 얘기 듣고 딱 그 부분이 가장 공감됐던 것 같아요.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하던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 네. 차라리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이즈 매거진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기존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10년 넘었다라는 건 좀 네. 새로운 좀 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미디어의 형태나 지형이 바뀌게 되면 결국 콘텐츠의 형식도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디지털 자체가 뭔가 장시간 집중해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동하면서 소비하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모바일 기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쇼폼 네, 작년에 저희가 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쇼폼의 네, 맞습니다.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런 쇼폼 콘텐츠에 광고가 붙을까요? 좋겠죠. 그럼 결국
릴스 사이사이 이것도 지면이 되는 건가요? 아니 뭐 릴스 근데 지금도 있잖아요. 릴스 이렇게 넘기면 광고 나오잖아요. 피드 나오는 거. 피드에 나오는 거죠. 쇼츠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클립이에요. 클립은 영상 아래 광고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자사가 자신이 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품이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상공인들 셀러들을 더 지원하는 기능이 클립이 굉장히 좀 네이버 생태계에서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좀 유연하고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카페24랑 제휴를 해가지고 연결을 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아직까지는 그런데 내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유튜브 샵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커머스라고 네. 하는 이런 시도들도 이미 많은 채널들이 이제 그런 형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제 체험은 충분히 벌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거부감도 별로 없고요. 요새는 뭐 이제 슈퍼챗 쏘는 것도 되게 익숙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어떤 네. 상품을 구매한다라는 게 이제 생경하거나 이질적이지는 않은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커머스가 기존의 커머스 플랫폼이나 어떤 커머스 생태계를 대체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크리에이터의 역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저도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소개해주는 상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소비자가 답한 걸 봤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크리에이터는 아무 상품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써보고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난 소개를 하지 않아. 이런 분들은 정말 잘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믿고 사요. 그게 신뢰가 큐레이터가 되는 거고. 큐레이터가 되는 거고 내가 소개하는 거는 일단 믿고 한 뭐 70%는 일단 뭐 보장한다라는 선이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유튜브 안에서도 커머스로 성공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인데 반대로 막 그냥 이 광고 저 광고 다 그냥 광고기 때문에 받아서 소한 크리에이터들은 그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죠. 왜냐하면 그 신뢰도 하락한 거에서 못 벗어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초기 미디어 시장하고 좀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어의 어떤 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뉴스 공급이 초과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처럼 네. 이런 형태의 이제 커머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 커머스, 뭐 컨텐츠 커머스 이런 형태가 된다면 결국은 그 컨텐츠의 크리에이터가 그런 형태의 어떤 신뢰도, 맞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질에 대한 관리,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는 어떤 모럴 이런 것도 이제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맞습니다. 경쟁력의 측면에서 하는 생태계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그 홈쇼핑 광고에서 있던 노하우가 좀 옮겨져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 그런 광고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 홈쇼핑은 방송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까 뭐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화장품이든 네. 그렇죠. 규제가 굉장히 명확해요. 이 표현을 쓰려면 조건이 필요해. 뭐 최상위, 최고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효과에 대한 걸 하려면 임상이 필요하고 식약처 인증이 필요해. 네.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있는데 지금 약간 잘못 지금 뭔가 그런 커넥터가 잘못돼서 만약 크리에이터가 판단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제품을 받게 된다라면은 그런 그 규제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방송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뢰도가 더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거는 법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죠. 맞아요. 어떤 그거에 가장 크게 많이 노출되어 있던 게 네이버 블로거들과 포스트 채널 운영하는 운영자들이었어요. 에이전시들 중에서 그런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노리는. 네,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내용 꼭 포함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블로거들 막 저품질 막 광고법 위반으로 막 다 규제당하고 제재당하는데 얘네는 몰라. 나 돈 됐으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블로거들을 뭔가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블로거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뒤에 있는 그렇죠. 업자들이 사실은 저는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좀 다른 시간에 네네. 저희가 별도의 주제로 이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 쇼츠 또는 숏폼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 25년도에도 중요한 컨텐츠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숏폼이 좀 짧아지고 있지 않나요? 라고 그랬다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셔서 네. 진짜 실제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평균 길이가 늘어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러면 숏폼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추이를 보면은 쇼츠 컨텐츠에서도 지식을 전달하는 컨텐츠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을 전달한다. 한 60초 내에는 좀 짧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이게 실험일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보는 컨텐츠의 길이가 뭐 3분까지? 저는 만약에 지하철에서 본다라면은 한 3분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3분이면 이게 숏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틱톡이 이미 3분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유튜브가 3분으로 늘리는 거는 사실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틱톡이 이제 10분으로 늘리는, 그러니까 이 10분을 우리가 숏폼으로 봐야 될지. 근데 이제 이걸 드라마가 10분이다 라고 하면 숏폼 드라마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컷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커멘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드온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요약본처럼 만들어지는데 이게 시리즈로 붙어가지고 네. 뭐 컨텐츠는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걸 아예 그걸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방송 컨텐츠 오리지널은 안 보시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유튜브 쇼츠가 3분으로 늘어나면은 약간 뮤직들, 음악들은 정말 큰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들이요? 네네. 음원은 그럴 수 정말 큰 있겠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3분쯤 되면 어떻게 뭐 중간 광고 들어오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봐야겠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멤버십에 따라서도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맞습니다. 드는데 어쨌든 그런 길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예능 콘텐츠들 같은 경우가 네. 아예 이제 그런 형태의 비디오 클립들을 홍보용으로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홍보하는 용으로 많이들 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면 결국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커머셜이라고 부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광고성 컨텐츠라는 것과 소위 말하는 본래 의미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의 경계가 점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가 시간을 늘리는 거는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수익화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그 쇼폼 컨텐츠가 아닌 영상의 조회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1분 넘어가면은 쇼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격 강화에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건데, 왜냐면 이게 쇼폼 콘텐츠가 아닌 걸 하려면 3분 넘어가잖아요. 그 이제부터 좀 더 공수가 들어가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클릭베이트 또 단속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쇼폼이 길어지는 게 그 유튜브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틱톡이 길어지긴 인스타그램도 했는데, 그렇고. 근데 틱톡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24년도 리뷰할 때 앱 신규 유저 보면은 틱톡 라이트의 유저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 10대, 20대 MZ 세대만이 눈에 띌 만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변화였죠. 전 세대를 아우러서 많은 이용자가 있는 플랫폼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뭐 10분짜리 영상을 20대들이 즐겨본다가 아니라 이게 정말 유저들의 취향에 따라 이들이 알고리즘화해서 분산시킬 수 있고 그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다라면은 틱톡한테는 오히려 너무 짧은 영상만 갖고 있는 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뭐 사실 아직 2025년이 이제 곧 다가오긴 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전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커넥티드 TV, 그다음에 OTT 플랫폼의 경쟁, 그다음에 쇼폼 콘텐츠의 부활, 확산, 네. 또 이제 증가 이런 거는 명확하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뭐 그 밖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만한 뭐 전망 또는 변화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이거 최신 뉴스 저도 접했는데 단톡법 폐기가 이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10년 만에 뭐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통신사들이 그동안 굉장히 이런 미디어 생태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이 단톡법 폐지가 되면 이제 뭐 디바이스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게 또 없어지고 하니까 네. 뭐 새로운 또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그런 스마트 OH라고 그러나요? 네. 그 5개 광고, 네. 이제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화되어가는 현상. 그래서 이런 이제 미디어 파사드 같은 대형 스크린들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복도나든가 아니면 뭐 건물과 건물을 잇는 홀웨이 이런데 이제 그
그 디지털 LED 같은 것들이 네. 시리즈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걸어간 속도에 맞춰서. 맞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새로운 체험이긴 한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이제 디지털화된 그리고 이제 결합된 어떤 콘텐츠 유통의 방식들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25년도에는 이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거든요. 버스 광역버스들이 지금은 이제 컨텐츠들이 네. 이게 실시간성이나 네트워크로 송출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모든 인프라는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 G버스라든가 이런 이제 경기도민들 네. 이 어떤 그 출퇴근에 좀 긴 시간을 최근에 하랴 많이 타셨죠? 가끔 탑니다. 이런 지면들을 활용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매체라든가 매체 전략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이제 요거 좀 잘 얘기를 못 드리긴 했는데 뭐 이미 좀 많이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광고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아파트 광고는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큰 알게 빌딩에 모르게 다 들어가 있어서 맞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안이라든가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름을 아파트 광고라고 불러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사업자는 이제 그 단지 내의 어떤 망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곳들은 이제 그 기업 빌딩들의 엘리베이터 네, 이런 LED 이런 걸 묶어서 이제 운영하시기도 하고 전부터도 뭐 존재했었습니다만 뭐 카페나 뭐 이런 프랜차이즈 네. 네, 이런 데들의 어떤 미디어 뭐를 활용하는 상품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 생태계에 좀 중요한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AI는 그 AI 시간에 이미 다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생태 변화에 맞춰서 이제 미디어 포맷들에 네. 이런 AI 툴들이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되는 현상들, 네. 그다음에 이제 AI가 사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늘어난 지면만큼 좀 더 이제 사용자 조건에 맞춰서 또 이제 사용자 그룹핑에 타겟팅된 이런 이제 맞춤형 콘텐츠들을 AI가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지금 광고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앤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에이티브의 가속화, 특히 그래픽의 퀄리티를 높이고 좀 더 인력의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가속화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생산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개인화, 개인의 취향에 맞는 개인화가 좀 더 용이해졌다. 그렇죠. 네. 가능해졌다. 이 부분은 2025년에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사실상 뭐 모든 변화는 AI와 함께로 결국은 시작해서 결국 요약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내년도에도 이 변화가 모든 것의 사실상 중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이런 이제 그 AI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희의 업무상에서 또 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데가 검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텐데 이제 미디어 전망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검색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네. 일종의 이제 그 검색이라는 정보 서치라는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광고 생태계에 대한 변화도 함께 수반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정보 유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검색 행위라는 것들이 차지하는 의미가 좀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색 환경의 변화들이 어떻게 24년도에 이제 기술적인 변화들 예비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해왔는지 네. 그리고 25년도에 이렇게 이제 강화된 검색, AI의 엄청난 파워와 결합된 검색, 애플 인텔리전스와 결합된 뭐 지금 뭐 12월에도 당장 구글이 네, 대화형 그 인터페이스를 검색에 결합시키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발표를 하고 있고 매달 바뀌고 있는 이 치열한 검색 시장에 대한 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저희가 차분히 좀 네. 정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아마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많은 질문들을 드리고 새로운 화제, 그러니까
그 논제와 예, 주제들을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24년도 말부터 이제 2025년 초에 좀 OTT들의 행보와 네. 약간 커넥티드 TV의 그렇죠. 어떤 그런 실적들 그리고 그걸 통한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들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네. 또 다 내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검색에 대한 거 한번 짚어보고 네. 네, 25년도의 변화 한번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